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미증시는 이제 혼조로 끝났는데 일단 아무래도 주말에 중요한 협상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뭐 지표들 나왔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장 많이 주목했는데 예상치와 좀 비슷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JP 모건은 현재 증시 자체가 고유가를 단기적으로 보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다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유가는 빠질 거야.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좀 섞여 있죠. 한국 관련 지표는 이제 혼조인데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주말에 별일이 없다라면 이제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없는 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8일 연속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7거래 연속 오르다가 이제 8일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하락 업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종 올라가고 나머지는 하락했는데 주요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나스닥이 플러스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을 보면 일단 협상이 이어지잖아요. 미국과 이란,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합니다.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중해진 그런 상태고, 신경전은 막 여기저기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운임료 막 받으려고 하는 거 가지고 전일에는 뭐 합작회사 설립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운임료 부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다라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레바논 쪽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협상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잠재적으로 휴전을 선언할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뭐 보면 양쪽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절한 신경전.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우리는 뭐 공격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뭐 당연히 협상 안 되면 기존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는 발언들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상 앞두고 좀 신중해져 있고 투자자들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졌다. 그리고 많이 회복된 건 이 고유가 상황이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예상과 다르게 고유가 상태가 길게 이어지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뒤늦게 이게 반영될 거라서 유가가 떨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줬는데, 뭐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올해 1조 3천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4년 동안은 연간 20% 계속 늘어나서 2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또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거 지표는 수치 보면서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우리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협상이 되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WTI가 95달러 정도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요. 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전체 평균 휘발유 가격 4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4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관리를 실패한, 그런 어떤 정부가 되고, 그 정부가 됐을 때 그에 열리는 선거는 대체로 여당이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연초에 어떤 연간 휘발유 가격의 추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상승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변동성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빨리 떨어뜨리지 않으면 좀 뭐 진짜 중간 선거 결과는 안 봐도 되는, 그런 결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보면 휘발유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카드 지출에서 휘발유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저소득층이 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체 카드 결제 중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이렇게 되면
다른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다른 데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다른 거 쓰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면 다른 거 소비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빨리 이달 안에 4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험한 그 소비 관련된 위험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표 3월 CPI가 나왔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가격.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벨에 찍히는 판매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 0.9%.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적으로 치면 연간 인플레이션이 11%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어쨌든 예상 범위였어요.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근원이 뭐냐면 그 에너지 가격이나 음식료 가격은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가뭄 때문에 또는 폭우가 와서 뭐 오이 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물가 지표가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에너지 가격이랑 그 식품 가격은 단기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걸 좀 빼고 보면 그걸 빼고 보는 거를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면 다시 내려오고 폭락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빼고 근원 물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0.2, 2.6으로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서 아직까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물가로 커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어지면 앞으로 한 달만 더 이어지게 되면 근원 물가도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내에 이제 정리가 되는지 여부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역시 이제 에너지 가격 중에서 휘발유 가격. 전월 대비 11%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가 12.5%에 전월 대비가 거의 11% 급등을 한 거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그 중에서 휘발유가 21%.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주거비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 급등한 게 전체 물가 상승의 4분의 3은 올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근원이 안정이 됐고, 그러니까 근원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달 정도는 더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달부터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와서 오늘 뭐 이렇게 악재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휘발유 가격 상승폭은 역대급이에요. 예, 역대 이제 본 적 없는 전월 대비 본 적 없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는 이제 미시건대에서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달 대비 어때요? 전달 대비 수입이 어때요?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전달 대비 물어보는 건데 47.6이 나왔거든요. 사상 최저입니다. 사상 최저. 예, 사상 최저였던 수치가 나왔고 물가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뭐냐면 1년 후 이게 이제 해석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 1년 동안 물가가 5% 올라갈 것 같아 거의. 예,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고 물가 전망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면 미국은 경제 둔화로 갈 수도 있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걱정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에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미국 경제가 실제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 뭐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일단 20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초까지 20 아래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전쟁 국면은 통과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될지 주 초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종목은 시총 상위 중에서는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브로드컴이 메타보다 시총이 높거든요, 지금. 예, 상승률 상위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뭐 슈퍼마이크로, 브로드컴, AMD,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상승률 상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한 것들 등등에서 오늘 반도체 쪽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매출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AI 부정론자들의 시간은 지나갔고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시각이 있어서 AI가 다시 주목받지 않겠느냐. 근데 반면에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은 AI 때문에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트로픽에서 만들어낸 게 그 엄청난 보안 기능, 자체 보안 기능을 갖고 이제 그게 역으로 해킹을 해버릴 수도 있다. 보안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또 보안 관련된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잠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가 나와서 소프트웨어는 하락하고 반도체는 올라가고 이게 사실은 그 전쟁 이슈 터지기 전에 시장 흐름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업종별 편차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 같은 경우 다음 주부터 미국 기업들 어닝 시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에서는 예상보다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할 거다. 이익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주가는 EPS, 주당 순이익의 추이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주당 순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올라간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면 올라갈 건데, 이 실적이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내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말 협상이 이래저래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장에서는 그 AI 뭐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된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220%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만큼 AI가 활성화된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전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반영됐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다시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하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4% 빠졌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은 0.5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두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그 MSCI 한국 지수는 전일 우리 증시 마감 반, 미증시 상황 반 이렇게 반영하는 거고, 야간 선물은 그냥 어제 우리 증시는 모르겠고 미증시 돌아가는 거 봐서 이 상황이라면 월요일 그 다음날 한국 증시는 이렇게 출발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날은 뭐냐면, 보통 특정 업종 외,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올 것 같다. 보통 그렇게 예상이 될 때 이 두 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해보면, 주말에 이제 중동 협상 계속 이어지겠죠. 지금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형태로 개방이 되는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전쟁이 나든 뭐가 되든 우리 경제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도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수입한 원유를 갖다가 실어 올 수 있느냐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휴전이 돼도 아직까지 해협 개방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메시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미국의 어닝 시즌 시작되거든요. 어닝 시즌 시작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추가적인 변수가 있어요. 어닝 시즌과 동시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정치 전망대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에 시스템 관련된 투자자들이 매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만 주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월 15일이 미국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한 매도가 거의 진정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또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사실은 재료만 좋으면 매수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에서 다음 주 시스템 투자자가 미입될 수 있다. 이게 매도가 한 달 동안 2,400억 달러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오늘 마이크론은 빠졌는데 소폭 약보하로 끝났는데,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하면 또 우리나라니까 이 한국 증시에서 어떤 변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제 계속 주말에 여러분들 막 걱정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음악이나 들으시라고 계속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그냥 이게 제가 뭐 시황 관련해서 오늘 그런 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라고 주말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새드무비라는 되게 유명한 올드팝이 있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 약속을 하자고 만나자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바쁘다고 오늘 일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영화를 보러 갔더니 자기 영화를 보는 자리에 그 남자친구하고 자기하고 친한 여자애하고 둘이 와가지고 자기 바로 앞자리에서 영화를 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약간 혼자 슬퍼하고 막 승질 부리면서 너희들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펑펑 우는, 예,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고 집에 가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영화가 슬퍼서 울었어.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런 내용인데 이게 가사가 이게 하여튼 뭐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영화는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지나가는 이번 이슈도 그냥 지나가는 영화 정도. 예, 그런데 이제 뭐 항상 보면 안 좋았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좋은 종목이 많이 싸졌으니까 뭐 그냥 계속 우울하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또 그런 종목군들도 잘 활용해 보시는 그런 대응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유난히 요번 댓글에 그런 게 많이 올랐던데 저 방송에서 봤다고 이제 그 MTN 출연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옛날에 방송 하도 많이 출연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편수로 한 열 몇 개? 열 몇 개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출연료 안 받고 나간 방송도 대박이에요. 그때 막 방송국 새로 생길 때 그때 PD분 친한 분이 좀 도와달라고 오셔갖고 그렇게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막 좀 너무 힘들어서 집하고 방송국하고 거리가 너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MTN 하나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 그렇게 나가니까 그때 저 나와서 보이면 그냥 점검 받아요. 그리고 대신 라디오는 매일 하나 하고 있죠. OBS 99.9 OBS에서 매일 7시 10분? 15분인가? 예, 하여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글로벌 시황이랑 우리 증시 오늘 예상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으니까 뭐 제 목소리는 그때 나가니까 뭐 제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 맞으니까 그냥 맞으시죠? 예, 그게 아니라 저 맞습니다. 예,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